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도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맥점만 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릴 건데, 자, 오늘 영상도 굉장히 맥점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자, 오늘 포스코 DX가 종가 54,900원에서 딱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4%. 굉장히 하락이 많이 나왔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왔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시장 종합 보시면 코스닥이 오늘 1.2% 반등 나오면서 그래도 흐름을 좋게 가져갔는데, 매수세가 거래소 쪽에, 코스피 쪽에 더 몰리긴 했지만 코스닥에도 그래도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포스코 DX는 물량을 많이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량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연기금에서는 포스코 DX의 물량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에서 물량을 실는 이유, 왜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물량을 던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맥점들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10월 24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포스코 홀딩스, 인터내셔널, DX, 퓨처엠 전부 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관련해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엮어서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을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우리 포스코 DX의 주주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시사 주식 부분 유튜브 22에 올라섰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포스코 DX 주주분들 덕분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자, 앞으로도 제가 진정성 있는 분석과 질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주식에너지를 구독을 못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텔레그램방에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 10월 17일 오전 8시 58분에 장이 열리기 전부터 미 증시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분석을 하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전부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포스코 DX 관련해서 브리핑을 좀 도와드렸죠. 10월 달에는 약간의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하지만 11월 달에 MSCI 편입 발표 직전에 11월 15일이 가까워질수록 상승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런 포스코 DX에 대한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 안전하게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적인 어떤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입장에 계세요. 제가 지난주부터 방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벌써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됐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335명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도 16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우리 가족분들은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입장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불법 리딩방 관계자들이 제 방에 몰래 입장해서 제가 드리고 있는 추천주가 있는데, 이런 추천주를 그냥 강제로 빼가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빼가서 저를 사칭하고 불법 리딩방에서 사용하는 게 적발이 돼가지고 제가 방을 폭파시켰어요. 폭파시키고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들로 한 달 정도를 거의 입장을 못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장이 안 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은 전부 다 제가 링크를 공유 드린다. 이전에는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공개적으로 전부 다 드리고 있고, 제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이렇게 입장 링크를 걸어놨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제 영상의 댓글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입장 방법과 그리고 링크까지 걸어놨는데, 한 가지 절차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절차가 생겼냐? 불법 리딩방 관계자들이 입장을 못하도록 절차를 만들었는데, 입장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독과 좋아요를 필수로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입장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에서 그룹 입장 요청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한테 텔레그램방에 이렇게 입장 요청 메시지가 저한테 날라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확인해서 채널에 추가 버튼 누르면 바로바로 이 텔레그램방에 입장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승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요청이 날라오고 제가 승인을 하면 입장이 가능하다. 자, 이 승인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우리 가족분들이 그룹 입장 요청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제 번호 010-7281-4679 제 번호로 입장 신청자 본인의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왜 보내냐?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성함 또는 닉네임으로 저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텔레그램방 닉네임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닉네임을 저한테 문자로, 닉네임을 모른다 그러면 성함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이거 확인 이후에 성함과 닉네임이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과 일치할 경우에 승인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텔레그램방, 카톡방 입장하려고 시도했지만 입장이 안 되셨던 분들, 그리고 주식에너지 텔레그램방에도 기존에 입장이 안 되셨던 분들도 지금부터는 제가 전부 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니까 텔레그램방 링크 클릭하시고 영상 댓글 확인하셔서 입장 방법대로만 그대로만 하시면 입장이 가능하다. 만약에 입장이 어렵거나 잘 안 되신 분들은 댓글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제가 포스코 DX와 2차전지 관련된 종목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추천주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추천주는 뭐냐면, 자, 이렇게 위에 올려보시면 저는 이미지 같은 걸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렇게 움직이는 텔레그램방이고, 제가 9월 13일날 우리 가족분들에게 어떤 종목 드렸어요? 동신건설과 휴젤이라는 종목을 스윙 투자 방식으로 매매해라 이렇게 알려드렸죠. 보시면 매매 스타일 스윙 9월 13일날 정확하게 동신건설은 이제 14,000원,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말씀을 드렸고요. 휴젤은 12만원, 12만 4천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설명드렸죠. 이렇게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동신건설 제가 추천드렸던 날짜가 언제냐면 9월 13일 바로 이날이에요. 동신건설 9월 13일 요 캔들이죠. 자, 이 캔들에서 제가 얼마에 잡아드렸어요? 14,000원,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말씀드렸죠. 자, 옆에 보시면 제가 추천드렸던 이 날짜에서부터 눌림목 자리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 자리를 잡아드렸다. 이렇게 완벽하게 눌림목의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방송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방이 유일하다. 클래스를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나와주고 바로 이날까지도 고점 급등이 나오면서, 물론 이날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 제가 추천한 이후에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55% 급등 나왔다. 물론 그 이후에 주가 더 올라가긴 했지만요. 자, 그리고 휴젤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드렸죠. 자, 오늘은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제가 언제 드렸어요, 여러분들? 9월 13일 바로 이날 정확하게 어떤 종목? 휴젤이라는 종목 드렸어요. 휴젤. 조금 전에 텔레그램방에서 얼마 써져 있었죠, 여러분들? 12만원에서 12만 4천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말씀해드리고, 이날 추천드렸는데 이 눌림목 자리 또 정확하게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이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드렸다. 그 이후에 급등 랠리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방송에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선암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9월 14일날 제가 4,600원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2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41%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추천주까지 받아보시고 또 10배 10배거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은 뭐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 자리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자리에서 기관과 외인들의 세력들의 매집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도네임이 들어온 흔적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물량을 실어주면서조차 주가를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면서 매집 기간을 강제적으로 늘려갔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동안의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글로벌 전기차 그룹과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지금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기관인데 기관과 외인이 쓸어 담고 있다. 근데 제가 기관과 외인은 세력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시가총액의 3배까지도 지금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 증권사의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면서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10배, 10배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종목이자 포스코 DX의 동반자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제가 단기 추천주로 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10배, 10배거, 우리가 1년 동안 가져가면서 장기 투자로 10배, 10배거 수익을 낼 수 있는 딱 한 종목을 같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영상 댓글에 소통방 입장 링크를 클릭하신 이후에 입장 요청을 눌러주시고 성함 또는 닉네임을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28-4679번으로 성함 또는 닉네임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근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기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포스코
DX 쪽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해지고 있는데 이 매도세가 강한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이유를 알아야지만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알 수 있고, 그죠?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포스코 DX가 언제쯤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어느 시기가 가장 강한 시기인지 맥점을 딱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 외국인 매도세가 왜 강하냐? 자,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올 건데 실적 발표 때문에 매도세가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포스코 DX를 제외하고는 DX랑 인터내셔널 제외하고는 홀딩스라든지 퓨처엠 얘네 둘이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많이 떨어질 거다. 자, 왜냐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시장에서. 근데 퓨처엠이 이제 양극재, 음극재 둘 다 하고 있고 홀딩스도 이제 리튬이라든지 양극재 원료들을 조달하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원료라든지 양극재에 대한 어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질 뿐더러 지금 이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생산량보다 그죠?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공급량이 많이 늘어났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인프라를 많이 확충을 시키고 늘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지금 어떤 얘기 나오고 있냐면 미국의 전미 전기차 노조가 파업하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죠. 그죠? 미국의 자동차 노조 파업 일어났다. 자, 이 자동차 업계가 파업을 한다는 거는 전기차 생산이 중단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장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전기차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당장의 매출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중요한 거 뭐예요? 앞으로의 향후 몇 개월 뒤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는 거꾸로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양극재도 가격이 내려가고 원료들도 가격이 내려가고 리튬 같은 거기다가 전기차 배터리 사업도 매출이 많이 줄어들겠죠? 양극재도 당연히 줄어들고요. 매출이.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실제로 실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려감이 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차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지금 이 바이든 정부의 어떤 전기차 보조금 정책들, IRA 정책들, 그죠? 이런 정책을 대대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에서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 공화당의 대표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트럼프죠, 트럼프. 트럼프가 내년에 이제 미국이 대선이 있어요. 대선이 다시 한번 다가오는데 바이든 정부를 지금 물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야, 너네 바이든 IRA 이 법안 잘못됐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의 대대적인 지원을 투자하는 거를 당장 뒤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당장 뒤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분명히 지금은 트럼프가 물고 넘어지지만 이 민주당에서도 지금 미국의 전기차 노조법 하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거고, 그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란 얘기예요. 시장은 다시 한번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IRA가 미국 쫓아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미국 쫓아고 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좋아지려는 어떤 모습으로 가기 위한 조건인데 중국이 지금 어떤 산업이든 간에 미국을 다 견제하고 있고 원래는 미국이 1등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1등하는 사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IT 시장을 올가매고 대기업들 올가매고 그죠? 거기다가 중국이 이제 전기차 캐파까지 2차 전지 캐파까지 다 먹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IRA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야, FTA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어떤 원료를 쓰면 우리가 세액 공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전기차의 어떤 중심이 되어가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야, 이제부터 내연기관차 만들지 마. 전기차만 만들어. 전기차 생산량 더 늘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거기다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세액 공제까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전기차를 확충시킬 수밖에 없겠죠.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2차 전지 기업들,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 다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다 공장 차렸잖아요. 세액 공제 받으려고. 근데 중국은 뭐예요? FTA 체결이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인데 지금 미국의 공화당에서는 이거를 거꾸로 미국의 자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불만을 많이 얻고 있죠. 그죠?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이번에 IRA 정책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연기관차를 버리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만사항이 많이 쌓였어요. 근데 이거는 해소를 시켜주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불만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권이랑 똑같죠? 공화당에서 이거 물고 넘어지면서 우리는 이거 폐지시키겠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정부에서 절대로 IRA 폐지시키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 땅이 이미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들어와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누가 허가한 거예요? 미국에서 허가했어요. 왜냐? 야, 우리가 세액공제 해줄게. 들어와. 해서 공장 차리고 있는데 세액공제 취소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중국이 다시 한번 원활하게 IR이 없애면은 원활하게 그냥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부품들이 막 들어가고 중국의 전기차 막 생산하고 중국의 어떤 양극재, 리튬, 배터리 다 들어간다고요. 그죠? 아직까지 중국이 캐파를 잃은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 인프라는 중국을 넘어설 자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IRA 법안 없어지면 중국만 키워주는 꼴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과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트럼프가 선택하더라도 반대표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죠? 민주당 쪽에서는 다 거절하겠죠. 반대하겠죠. 쉽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우려감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 전기차 시장에 켜진 빨간불 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보시면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포스코랑 엮여있는 종목들이 다 던지고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 던지고 있죠. 외국인들. 그렇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던지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도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던졌죠. 오늘도. 그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포스코 홀딩스랑 색깔이 비슷하죠. 에코프로 BM도 던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중심지고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파업하고 지금 내년 대선에 지금 뭐 IRA 법안을 없애겠다, 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없애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매도하는 거죠. 물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이 되냐? 문제가. 자, 내년에 대선이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개선안을 만들겠죠? 그죠? 결국에는 전기차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버린다고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트럼프 정부도 전기차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IRA 없애겠다는 거예요, IRA. 근데 이것도 쉽게 없앨 수 없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거는 하나의 가십거리에 불과하다. 그죠? 가십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들이 싸우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쓰고 있는 거다. 그죠? 공화당이 민주당 그냥 저격하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감이 심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해결이 될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포스코 DX가 오늘 주가가 좀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 큰 흐름 안에서 이 박스권의 어떤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흐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4만원 후반대 오면 무조건 쓸어 담아라 말씀드렸죠.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그죠? 4만원 후반대 오면은 무조건 쓸어 담아라.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게 음봉 하나 나오면 덜덜덜 떨어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다. 왜냐? 우리가 포스코 DX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이 돼 있고 공부가 돼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할 필요가 있나요?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땡큐죠. 매수해야죠. 왜냐? 10월 달에는 제가 누누이 입이 닳도록 우리 가족분들 제 영상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어요. 못이 박히도록.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똑같은 얘기를 그냥 계속 똑같이 할까요? 뻐꾸기 마냥. 그죠? 뻐꾸기가 뻐꾹뻐꾹 그러듯이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까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흐름. 그죠?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어요. 자다가도 그냥 일어나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냥 눈만 뜨면 그냥 그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삥삥 돌아가듯이 생각나도록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 시나리오가 뭐였어요? 바로 이 내용이었죠. 이렇게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에너지밖에 없지. 그죠? 맨날 애매모호하게 올라간다. 상승 나온다. 얼마 이탈하면 손절해라. 이거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도 하셔요. 그 정도는. 저희 어머니 주식 저한테 이제 배우면서 장기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 정도 멘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공부를 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계획할 줄 알아야죠. 이런 것들 왜 계획을 못할까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저도 가족분들에게 대충 내일 올라간다, 이 자리 깨지면 매도해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스코 DX 흐름 안에서 어떤 걸 봐야 돼요? 지금 이슈들, 재료들을 잘 보면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 차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세력이 만드는 거예요, 세력이. 지금 이 세력 누가 있어요? 공매도 세력과 대주주 세력이 있죠? 지금 포스코 DX는 짜투리 세력들은 단타밖에 못 쳐요. 단타밖에 못 친다고요. 얘네들은 그냥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어려운 세력들이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세력이 대주주 세력이에요. 그죠? 대주주 세력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만 잘 파악하면 우리가 100점 100승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포스코 DX 돈 벌고 싶다? 대주주 세력들의 의도만 알면 돼요. 자, 10월 달에 대주주 세력들이 주가 올려줄까요? 못 올려준다. 왜? Why? 이유가 있어야죠. 그냥 못 올려준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야죠. 자, 10월 달에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 이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어떤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반등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야, 이스라엘 너네 그래도 지상군 투입해서 가자지구 점령시키면 안 된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은 건드리지 마라. 하마스 애들만 조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마스는 조져도 되는데 팔레스타인 그냥 무고한 시민들은 냅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전쟁이 고조되지 않도록 진정하는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중동에서도 지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중동에서 이 팔레스타인 이 무슬림, 그죠? 이슬람 이쪽에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은 특히나 이런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굉장히 아끼기 때문에 나라는 다르지만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무고한 민간인 건드리는 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란에서 얘기했어요. 그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중동에서 개입을 시켜버리면 미국도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최악의 경우죠. 증시가 완전 박살이 날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상황을 좀 막고자 미국에서 지금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는 화가 단단히 났어요. 날만하죠. 민간인들 많이 죽었으니까. 날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지금 잠재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 플러스 알파로 보여요. 가장 중요한 거. 11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MSCI 지수 편입되려면 단기 상승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냐? 거꾸로 말씀드리면 MSCI 지수 심사는 단기 상승폭이 심하게 나온 종목들은 MSCI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10월 달에 지금 막 신고가 뚫어주면서 신나게 올라간다고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주주 세력들은 당연히 주가에 대한 상승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조정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스권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박스권에서 올라가는 구간, 떨어지는 구간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자리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11월 달에 실제로 11월 15일과 11월 30일 날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 일정들이 있죠. 15일에는 발표, 30일에는 편입이 있는데 자, 이런 일정에 맞게끔 또 어떻게 된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왜냐? 이것 때문에 주가를 안 올려주고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었는데 10월 달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 대한 모멘텀을 반영시킬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수 편입 같은 경우는 언제 반영을 시킬까요? 보통 MSCI든 코스피 200이든 지수 편입 전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전에. 그러면 11월 30일이 편입일이니까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간다. 11월 한 중순부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1, 2월에는 조정 구간이 다시 한번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11월과 12월에 쇼커버가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10월 달에 조정 구간 올 거고 상승이 나오기 직전이 저점이기 때문에 그죠? 공매도 물량을 그대로 갖고 주가를 올려주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전에 공매도 잔고를 청산하겠죠. 쇼커버 세력들이. 한번 청산하고 주가 올려주는 그 시기에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쇼커버 치면 주가 더 강하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간 시기에서부터는 공매도 세력들이 그 쇼커버 물량을 환매수했던 물량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세 차익 남기려고 하겠죠. 수익을 챙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발하기 직전에 공매도 잔고를 상환시키고 그와 동시에 쇼커버 물량을 실어주면서 주가를 올려놓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고점에서 물량 털면서 다시 한번 이런 조정 구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구간 나옵니다. 2, 3월에는 다시 한번 올라간다. 왜 올라갈까요? 3월 15일 날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못 합니다. 2021년에 적자 있어요. 매 사업연도 흑자여야지만, 매 사업연도 이익을 냈어야지만 패스트트랙이 가능해요. 근데 2021년도 적자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3월 15일 날 200 지수 편입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편입 직전에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상승 구간 나와줄 거고, 3월 둘째 주부터는 하락의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 시기에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요. 신규 공매도를 많이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공매도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느껴지겠죠. 그렇죠? 고점에서 물량을 더 털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을 세력들이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머릿속에 시나리오로 담아놓고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없는 방송은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방송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단기적인 흐름을 잘 잡아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단타성의 투자가 아니라 어떤 재료를 가지고 투자하는 종목들, 그죠? 이전 상장과 지수 편입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투자하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시나리오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거를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시나리오는 즉 뭐예요? 세력의 심리예요. 세력의 계획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도 파악을 안 하고서는 이 종목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입 종목 발표 직전과 발표 이후, 실제 편입이 되기 직전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어떤 평균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게 흔한 흐름이에요. 일반적인 흐름. 그렇죠? 그리고 편입 이후에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경향들이 많다. 아무래도 뭐 공매도 우려감, 그죠? 실제 공매도 때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편입 전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시기를 우리가 잘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죠? 4만원 후반대, 5만원 초반대 오면은 쓸어 담아야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흐름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정확하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 대단하셔요. 꾸준히 방송도 입장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는데 제가 맥점을 딱딱 잡아드리는 걸 보고서 이렇게 제 방에 입장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입장하였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장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 전부 다 무료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장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은 텔레그램 방 무료로 입장하셔서 제 대응 전략들 받아보시면 돼요. 제 영상 댓글에다가 입장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적어놨으니까 그대로만 신청하시면 돼요. 만약에 입장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라도 수행을 못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링크만 클릭한다고 입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 번호로 신청자야 본인의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보내셔야지만 제가 확인 후에 입장을 도와드려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 영상이 딱딱박사님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댓글들이 많이 남겨지는데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맥점이 이해가 잘 되도록 지금 20분, 30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안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맥점만 딱딱 머릿속에 쏙쏙 입력이 되도록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 보면 저도 힘이 납니다. 저도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이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텔레그램 방에 한 분 한 분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입장하시면 되고, 제가 전부 다 제 영상의 댓글에다가 입장 방법을 걸어놨고 소통방 입장 링크 클릭하신 이후에 성함 또는 닉네임을 아래에 있는 제 번호로 보내주시면 확인 이후에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먼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순서대로만 진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근 4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기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성함 또는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